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동물원센터의 윤대영 원장입니다. 매일 강아지랑 반갑게 인사도 하고 어떨 때는 반갑다고 서로 뽀뽀도 하고 할 텐데요. 가끔은 이상한 냄새가 나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냄새의 원인은 구취라고 부르는데, 구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그냥 냄새가 잠깐 난다 이런 게 아니라 구강질환의 첫 번째 신호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이 구취를 예방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스케일링이에요. 그렇다면 스케일링은 어떻게 하는 거고,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거고, 양치는 몇 번이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정확한 건지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분명히 이렇게 하얀 이빨이었을 거예요. 이빨 관리를 안 하고 이제 닦아주지도 않고 스케일링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되면은 이빨도 썩고 치석도 쌓이고, 그리고 그 주변부로 잇몸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냄새를 유발하게 됩니다. 염증이 생긴 부위를 뭐 괜찮겠지, 우리 애가 밥을 잘 먹는데 라고 이렇게 놔두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빨 안에가 다 썩어서 결국은 이빨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발치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치석은 항상 스케일링으로 제거를 해야 되냐고 수의사들이 설명을 하냐면요, 치석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빨에 생긴 돌이에요. 근데 그 돌이 세균이 너무 잘 자라는 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염증도 생기고,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또 치석이 더 쌓이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악순환을 중간에 끊어내지 않고 그냥 뭐 치석이 좀 쌓여 있네 하라고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잇몸염과 치주염이 심해서 발치도 하고 잇몸 치료도 따로 받게 되는 위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치료를 하고, 그 전에 보호자분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예방할 수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기본적으로 스케일링은 교과서상으로도 사람과 같이 1년에 한 번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동물원센터에서는 스케일링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마취 전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는 아이들에게 호흡 마취를 적용합니다. 우리 아이가 마취 중에 안전할 수 있게 심전도, 혈압, 산소 포화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아이가 마취 상태에서 안전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합니다. 마취 중에는 치과 방사선 검사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잇몸 아래 뼈의 뿌리, 염증이나 턱뼈에는 이상이 없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하는 특수 스케일러 장비로 치아 표면과 잇몸 경계의 치석을 섬세하게 제거하고, 필요시에는 치과 방사선 결과에 따라 문제가 심각한 이빨은 안전하게 발치를 하거나 다른 치아 보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빨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는 폴리싱, 연마 작업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스케일링을 마무리하게 되면은 기존보다도 거친 이빨 때문에 치태나 치석이 금방 쌓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안타깝게도 강아지의 경우에는 스케일링 시에 전신 마취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인 스케일링을 매년 하는 것보다는 보호자분들께서 양치를 잘 해주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처음에는 양치를 한다기보다는 손가락이 들어가도 물지 않고 칫솔 같은 게 들어가도 물지 않게 요거부터 먼저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 치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게끔 해줘야 되는데, 사람 치약이랑은 달리 강아지 치약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냄새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짜주게 되면은 치약만 갖다 대면 마치 간식처럼 잘 빨아먹고 해요. 강아지 치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먹거나 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사람용 치약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금 먹는 거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겠지만 너무 많이 빨아먹거나 먹게 되면 설사와 구토를 유발할 뿐만이 아니라 심한 경우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사람 치약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강아지 이빨 모양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준비물이 강아지 칫솔과 강아지 전용 치약입니다. 칫솔들로 살짝살짝 자극만 주면서, 절대로 세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이러지 않고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칫솔을 너무 싫어하거나 해서 칫솔을 물거나 보호자에게 이빨을 드러내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칫솔은 잠깐 치워 놓으시고, 그 다음 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골무를 쓴 손가락으로 우리 아이의 이빨과 그리고 잇몸에 조금씩 자극을 주면서 이 자극에 익숙해지는 충분한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양치하는 방법은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비비는 것보다는 쓸어내리는 행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빨과 잇몸의 경계 부위에 음식물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이쪽을 잘 닦아내서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양치 방법은요, 당연히 매일 하는 게 더 좋고요.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보다는 더 효과적이겠죠. 이빨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거는 치석검인데요. 치석검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겠지만 절대로 치석검이 보호자분이 하시는 양치질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단단한 간식이나 단단한 뼈 간식 같은 게 이빨 건강에 늘 좋다고 알고 계신데요. 일부 맞는 것도 있고 좀 틀린 내용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단한 간식을 줘서 아이가 이빨 이갈이 할 때 도움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빨 건강에 필요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3kg 내외 정도에 있는 애들한테 너무 큰 뼈 간식을 주게 되면요, 애들이 급하게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스피치처럼 한 7, 8kg 되는 애들은 괜찮냐? 그 아이들도 사람처럼 똑같이 혹시나 너무 딱딱한 거를 한 번에 탁 잘못 씹게 되면 어금니도 파절, 부러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보호자분이 기억해 주셨다가 너무 크거나 딱딱한 것보다는 살짝 물렁하거나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치아 관리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꾸준한 양치 습관, 그리고 주기적인 스케일링 치료, 우리 아이 이빨이 중간에 부러졌는지 파절이 있는지 또는 잇몸이 부어 있거나 냄새가 심하거나 피가 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